씹는 동작, 턱이 많이 움직이게 되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고 뇌에 공급되는 산소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도 장수하는 방법 중 하나로 많이 씹는 것을 권하고 있고 30번 이상 씹으라고 한답니다. 아침 식사가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훌륭한 방법이라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아침 식사의 기능 중에서 중요한 하나를 뽑아 말씀드릴게요. 특히 공부 많이 해야 되는 학생들, 그리고 정신노동이 심하신 분들, 또 뇌 건강을 생각하셔야 되는 고령자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 가지고 장수마을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 건강한 장수를 위한 모든 정보 장수마을입니다. 오늘은 아침 식사가 바로 뇌의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24시간 활동하는 장기라고 할 수 있어요. 깨어있는 동안은 생각하고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통제하는 데가 바로 뇌잖아요. 그리고 자는 동안에는 우리 신체 기관을 재정비하고 이 뇌라는 것도 피로 물질을 씻어내는 정비 작업이라는 걸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핵심 기관 역시 이 뇌라고 할 수가 있어요. 24시간 그리고 1년 365일 살아있는 동안 단 1초도 쉬지 않고 일하는 우리 뇌가 쓰는 영양소는 오직 단 하나, 바로 포도당입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움직이는 뇌의 연료인 포도당을 넣어주는 게 바로 아침 식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을 거르게 되면 뇌세포로 가는 포도당이 적어져서 뇌 기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없고 입맛도 없어서 아침은 대충 허기만 때우시는 분들도 많고, 또 반대로 정말 잘 챙겨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뇌 활동을 저해하는 음식을 드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나쁜 아침 식사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씹지 않는 음식입니다. 아침에 과일을 갈아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여러 가지 갈아서 마시게 되면 더 건강할 거라고 믿으실 수도 있지만, 과일을 그대로 드시는 것과 이걸 갈아 드시는 건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과일을 갈게 되면 영양소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파괴되면서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은 빨리 흡수되고 혈액에 너무 많은 포도당이 막 쏟아져 들어오게 되죠. 매일 과일을 갈아 드시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고, 또 포도당을 처리하는 간에도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 드실 때는 항상 씹어서 드셔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꼭꼭 씹어서 먹는 그런 행동은 그 자체만으로도 뇌를 자극합니다. 씹는 동작으로 턱이 많이 움직이게 되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고 뇌에 공급되는 산소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나오는 침 있잖아요. 이 침으로 분비되는 신경성장인자라고 하는 게 신경세포의 회복을 촉진하고 또 뇌신경 기능을 회복시켜서 우리 뇌가 늙는 것을 방지합니다. 유럽에서는 알츠하이머로 치매를 앓는 사람의 뇌에 이 신경성장 인자를 직접 투여한 결과 인식 능력이 개선이 되었다는 연구 보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는 주스, 우유, 두유 같이 후루룩 마시는 것보다는 과일, 채소, 곡물을 꼭꼭 씹어서 야물딱지게 드시기 바랍니다. 둘째, 희고 단 음식입니다. 설탕하고 정제된 탄수화물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백미라든지 밀가루 같은 음식은 정제 과정에서 섬유질이 사라지고 녹말만 남은 형태잖아요. 설탕이나 정제 탄수화물은 쉽게 분해되고 흡수돼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입니다. 혈당이 빨리 오르게 되면 인슐린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된 상태가 계속 매일 반복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 이거 역시도 뇌 활동 능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오랜 시간 공복한 후에 밀가루로 만든 빵이라든지 백미를 먹게 되면 혈당의 상승폭이 더욱더 확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식사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에 과도한 당분까지 막 더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성지방으로 전환이 돼서 우리 뇌 혈관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뇌의 식습관을 관장하는 조절 중추를 파괴해버려요. 그래서 계속 단 음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은 가급적 달지 않은 통곡물 그리고 채소 위주의 음식을 드시는 게 우리 뇌를 좀 쌩쌩하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단백질이 없는 식단입니다. 우리 뇌의 에너지는 포도당인데 단백질이 뇌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 단백질이 근육의 재료로 쓰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침 식사로 단백질을 먹게 되면 그 단백질이 근육을 만드는 데 쓰이기가 쉽다는 거죠. 이렇게 근육이 충분해지게 되면 노화 속도가 늦춰지고 뇌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게다가 포도당 수치를 하루 동안 적절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체온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식단에는 두부, 계란, 요거트, 치즈 같은 단백질 음식을 꼭 곁들여 먹어야겠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포화지방입니다. 동물성 지방 그리고 튀긴 음식, 마가린 같은 트랜스 지방을 아침으로 많이 드시는 건 옳지 않아요. 동물성 지방과 트랜스 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 이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뇌혈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고, 또 뇌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뇌졸중이라든지 치매 위험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동물성 지방이나 트랜스 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뇌의 식습관을 관장하는 조절 중추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뇌가 과식이나 폭식에도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과 당분이 많은 식사가 우리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 기능에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먹은 음식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고 배가 가득 차 있는 상태인데도 점점 입에서는 음식을 더 찾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재밌는 결과가 하나 더 있었어요. 고지방, 고당분 식사를 했던 이 실험 참가자들이 이제 끝난 다음에 평소의 식습관으로 돌아간 다음 3주가 지나서 똑같은 테스트를 또 해봤더니 해마의 기능이 정상으로 되돌아와 있었다는 겁니다. 단 음식, 튀김, 또 동물성 음식 위주로 아침을 먹었던 분들도 지금부터 채소, 단백질, 통곡물 같이 건강한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으로 바꾸면 뇌는 좀 더 젊어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죠. 오늘부터라도 우리 뇌를 망치는 아침 식사 대신에 우리 뇌가 정말 젊어지고 쌩쌩해지는 아침 식사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민 여러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